다이어트를 결심한 미영씨는 최적의 음식 선택을 위해 고민하던 중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 10가지 목록을 접하게 된다. 그녀의 다이어트 여정은 어느 날 아침 무척 맛있는 하지만 살찌기 쉬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미영씨가 가장 먼저 접한 다이어트 음식은 아보카도였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포만감을 높이고 다이어트 중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영씨는 아보카도를 매일 아침 식사에 추가했으며 토스트 위에 으깨어 바르기도 하고 샐러드에 곁들여 먹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그녀가 선택한 것은 퀴노아였다. 흔히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퀴노아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오랫동안 배부른 느낌을 유지시켰다. 미영씨는 퀴노아를 삶아 샐러드에 넣거나 밥 대신 먹으며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보았다. 세 번째로 그녀가 선택한 음식은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는 칼로리가 낮고 항산화제 함량이 높아 그녀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영씨는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간식으로 즐기며 자연스러운 단맛의 만족감을 느꼈다. 또 다른 중요한 다이어트 음식으로 미영씨는 오트밀을 선택했다. 오트밀은 아침 식사로 매우 적합했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었다. 미영씨는 우유와 함께 끓여 과일을 얹어 먹거나 견과류와 함께 간단하게 요리하여 아침 식사로 즐겼다. 미영씨의 다이어트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연어였다.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다이어트 중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구운 연어를 샐러드 위에 얹거나 스테이크로 조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했다. 그녀가 빼놓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음식은 브로콜리였다. 브로콜리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C와 K가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미영씨는 브로콜리를 찌거나 볶아서 가볍고 건강한 요리에 즐겨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미영씨는 닭가슴살을 다이어트 식단에 포함했다.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닭가슴살은 다이어트 식단에서 고정 메뉴가 되었고 샐러드나 구이로 다양한 변화를 주어 질리지 않게 하였다. 이외에도 시금치는 그녀의 다이어트 여정에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었다. 시금치를 스무디에 넣어 마시거나 살짝 데쳐서 샐러드를 만들었다. 아홉 번째는 아몬드였다. 미영씨는 수시로 고단백 간식이 필요할 때 아몬드를 선택했다. 아몬드는 스낵으로 섭취하며 적당량을 지켜 건강하게 간식을 즐겼다. 마지막으로 미영씨의 다이어트 식단을 완성시킨 것은 물이었다.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수분 섭취가 체중 감량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했다.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이었다. 미영씨는 이상의 10가지 음식을 기반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졌고 그녀의 노력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이어트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주제 중 하나가 다이어트일 것이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이 과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최근에 한 연구는 이러한 혼란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다양한 식이요법과 습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먼저 이 연구는 다이어트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잠깐 동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아무리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도 그것이 실생활에서 지속하기 어렵다면 결국 유효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식단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기존의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연구 결과 각 식단은 인간의 신체에 다양한 효과를 미쳤으며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활, 습관 및 각자의 신체 상태에 얼마나 잘 맞추는가였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다이어트가 반드시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연구는 결국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라는 고전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하루 3끼를 다양한 음식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장기적인 체중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또한 연구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체중 증가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요인들이 식사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명상이나 요가 등의 정신 건강 관리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며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연구가 개인 맞춤형 식단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각 개인의 유전적 특성, 생리적 상태 그리고 심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다이어트 플랜이 앞으로 다이어트 연구의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이어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체와 생활 패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이제 우리는 획일적인 것이 아닌 나만의 다이어트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유명한 의사 김 박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단연간의 연구 끝에 면역력 강화를 위한 특별한 영양제를 개발한 사람이었다. 그의 진료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양제를 찾아왔다. 김 박사의 연구 시작은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0대 시절 잦은 감기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진하게 끓인 닭고기, 수프와 각종 허브차를 주며 김 박사를 다독였다. 이 경험 덕분에 그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체력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사가 된 후 김 박사는 면역력 관련 연구에 집중했다. 그는 다양한 허브와 식물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을 추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영양제를 개발했다.
그의 연구실에는 항상 실험을 위한 식물이 잔뜩 자라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돌보았다. 마침내 김 박사는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영양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 영양제는 비타민C, 비아연, 셀레늄과 같은 에센셜 비타민과 미네랄의 자연 추출물을 조합해 만들어졌다. 이 조합은 면역체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 박사의 영양제는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도 그의 영양제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은 이 영양제가 감기를 예방하고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어느 날 대도시의 유명 연예인이 그의 영양제를 복용한 후 건강이 크게 좋아졌다는 소문이 나면서 김 박사의 진료실은 더 바빠지게 되었다. 연예인은 어느 방송에서 김 박사의 영양제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김 박사의 영양제를 믿고 찾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그는 자연적인 면역력 강화를 돕는 전국구 슈퍼스타 의사가 되었다. 그는 영양제를 판매함에 있어서도 항상 원칙을 지켰다. 자연에서 얻은 것은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 는 그의 철학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영양제의 대량 생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원격으로도 사람들에게 건강한 습관과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팁을 전해줬다. 이로써 그는 단순히 의사를 넘어 바른 삶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체험자들의 후기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더욱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을 쏟았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영양 보충 성분을 찾아 실험하며 변하는 환경과 생활 습관에 맞추어 제품을 업데이트해 나갔다. 김 박사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그의 열정과 헌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혈당 문제가 심각했던 지우는 혈당을 자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깊은 탐구를 시작했다. 지우는 만성적인 피로와 갑작스러운 에너지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의 의사는 지우에게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그에 앞서 지우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꾸준히 여러가지 연구와 실험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식습관의 개선이었다. 그는 자연식과 저탄수화물 식사를 지향하며 곡물과 자연식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정제를 거치지 않은 통곡물, 신선한 야채, 과일, 견과류, 씨앗 등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다. 고당질 음식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였더니 혈당 수치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지우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걷기는 그의 몸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에너지가 증가하고 기분도 좋아졌으며 혈당 수치 역시 안정적이었다. 걷기의 효과를 경험한 후에는 요가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했다. 이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는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였다.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 후 지우는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명상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했다. 명상은 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영양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지우는 시나몬, 프롬, 오메가-3 지방산 등의 보충제를 식단에 추가했다. 특히 시나몬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 스토리를 통해 지우는 무작정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여정을 통해 지우는 단순히 혈당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것들, 즉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자연의 힘을 믿게 되었다. 지훈의 이야기는 건강을 자연적으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 되고 있다.